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카바티 라디오 이 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활기찬 5월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어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었어요. 어려서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하고 막 여러 가지 행사도 꾸미고 이랬던 일들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로의 관계가 물질적 관계로 많이 변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숭고하고 아름답던 관계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은 이 현실이 조금 서글퍼지기도 하네요. 그래도 한 인간은 어쨌든 혼자서는 자라나고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저 또한 나 이외에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도 제 앞에 스승님 한 분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심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마음의 꽃다발을 받으세요. 짠짠짠. 스승의 날이었는데 고맙습니다. 네, 마음으로 드렸어요. 예, 고마워요.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선생님 지난번에 공부 너무 빡셌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면서 공부하라 그랬는데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선생님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뼈 깎는 만큼? 이번에 그 별로 못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첫 방송할 때 기억나는데 선생님 하버드까지 가서 공부하셨는데 뭐 한국말로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 왜 하와드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난번에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죠. 나 공부하기 싫은데 선생님 진짜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런 말씀 해주셨지 하고 하버드 때 진짜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던 것이 영어도 짧지 아니까 공부를 해도 하버드 그 공부가 항상 선생님이 텍스트로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항상 학생 간의 디스커션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건 스타일이 돼 가지고 그 전날 과정을 미리 예습을 안 해놓으면 다음날 어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 하버드라는 그 곳이 보면 그때 내가 갈 때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도 주마다 이 영어도 발음이 다 달라요. 특히 텍사스 놈들 그 발음은 진짜 좀 이상해 알아듣기 어려요. 같이. 그러게요. 선생님 먹고 하는 것 한국말도 어려운데. 그래서 공부를 미리 예습을 해놔야 대충 기동내를 하고 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지. 그 이야기는 뭐 그게 제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도 어떤 1년 동안 마치고 왔다는 게 다행이죠. 아무튼 찬탄드립니다. 그때 뭐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으셨어요? 에피소드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때 주로 강의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강의는 온갖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스티브 잡슨이라는 사람도 그냥 특별 강사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일찌감치 실무를 만나면서 공부를 하셨군요. 청바지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은 그때 애플 컴퓨터만 쓰더만 애플이 스티브 잡슨이 사장으로 있는 컴퓨터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일찌감치 애플을 접하셨군요. 교육 시스템이 잘 된 컴퓨터가 애플 컴퓨터였단 말입니다. 그걸 기숙사에 방마다 이어주는데 숙제가 전다 이 방 저 방 돌아가면서 어떤 생산 과정을 숙제를 주면 어느 한 방에서 안 해주면 전체가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술차에 돌아와서 하려면은 내가 해결해줘야 다음
방에 연결이 사는데 네. 그때만 혼이 났습니다. 그때 정말 뭐 뼈를 뚫는 추위를 느낄 정도로 공부를 하셨네요. 네, 그래도 뭐 가락은 안 하고 낙제는 안 하고 네. 그 회사에서 주는 돈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멤버시 F 학점 받아가지고 안 되거든.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공부에 대한 근성이 있으셨으니까 그 퇴사하시고 나중에 또 한학도 공부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공부가 그렇게 좋을까? 저 2주에 한 번 하는 공부도 하기 싫은데 사실은.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특별히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높이 칭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디로 가요? 오늘은 제가 가자는 것이 아니고 네. 오늘은 제가 안내를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진짜요? 오늘은 제가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안 가보신 곳인데 저는 가본 곳이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그 PD님께서 그러게요. 저 군산에 있는 네. 월맹산이나 밑에 있는 동국사라는 절이 있답니다. 네. 완전히 일본식으로 된 절인데 네.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네. 가보는 게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님께서는 좀 많이 편안하게 쉬시고 안 가보신 곳이니까 제가 본 거를 많이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고맙죠. 네, 일본 스타일의 절이에요. 그렇죠. 동국사 군산에 있는데 저는 이 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로 겉에는 뭐 학교 들어가는 입구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양쪽에 이렇게 동국사 써 있고 마을 끝자락에 그 산 밑에 이렇게 있는 절인데 정말 절 모양이 일본문 절이었어요. 아, 예. 네. 우리나라 사찰은 이렇게 배가 불룩한 처마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일직선으로 뚝 잘라진 그런 이렇게 간결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붕도 완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각으로 딱 이렇게 떨어져서 경사도 굉장히 깊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 일본식이네요. 네. 그래서 이 절은 우리나라 절인데 동국사 하면 이름 자체는 그쵸.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맞습니다. 뜻을, 동국은 네. 뭐 중국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 동국이고 인도에서 볼 때도 동국이 우리나라 네. 동국이니까 동쪽을 상징하는 게 저희 나라인데 동방지구. 네. 그러면 선생님 가보시지는 않아도 오늘 조금은 해주셔야죠. 동국사 설명은 좀 해주세요. 동국사 설명도 제가 네. 장 월맹산 네. 밑에 있습니다. 이 네. 월맹산이라면 그 좀 달이 밝은 산 아닙니까? 네. 지금 성원 앵카님 설명 이상으로 더 할 건 없습니다. 동국사는 일본 스님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승려가 이 절을 만드셨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강사라고 처음에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만드셨는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일본 분들은 다 선생님이 즐겨 쓰시는 표현 일본 땡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절은 일본 스타일이긴 하지만 우리 절로 이제 이게 정부에서 이관했다가 다시 이제 전북교당으로 넘어가고 한국의 스님 김남곡이라는 스님께서 동국사로 개명을 하면서 우리 대한불교 조교정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절이에요. 소속은. 그쵸. 그래서 모양 자체는 그 지붕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처마도 그렇고 일본의 에도시대 건축물의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겉에도 선생님 문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미는 문이 있잖아요. 그런 문을 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굉장히 신기하고 이국적인 분위기의 사찰이다. 거기에 있는 범종도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범종이 거기에 있어요. 조그맣게 범종도 있고 동국사는 어쨌든 우리나라 개화기 근현대사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사찰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 가치가 되게 높아서 한 번쯤은 우리나라 절이지만 일본의 색을 띠고 있으니 가봄직한 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게 우리 한일 병합 전에 들어온 절입니까? 그렇죠. 1906년에 우찌다 스님에 의해서 세워진 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우리 정부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 절이 된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경내는 넓지 않은데 거기에 재밌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소녀상이 있어요. 소녀상이요? 예. 보통 우리 평화의 소녀상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일본하고 약간 갈등을 많이 일으킨 소녀상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서 있어요. 소녀가 이렇게 서 있는 소녀상인데 그 소녀상이 세워져 있고 그 뒤에는 참외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 참외비는 한국말로 써 있어요, 선생님.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거를 참여하고 이렇게 사죄한다라는 의미이고 한국말로 써 있는데 원래는 일본 스님께서 일본어로 쓰신 걸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거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굉장히 뜻깊죠. 그럼 언제 그게 일본 우리나라 병합한 거 잘못한 거 속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를 2013년에 일본의 최근에 일본 어떤 스님이 지각 있는 스님께서 정말 사죄하고 참여한다라는 내용으로 써서 번역이 된 게 소녀상 뒤에 세워져 있다는 게 그 유명한 일본의 주된 조동종 불교의 이치노해 쇼코 스님이래요. 네, 그분께서 주도하셔서 건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사죄할 건 사죄하고 참여할 건 참여하고. 맞습니다. 네, 불자들만 참여할 게 아니고 네. 전 일본이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새롭게 요사체가 나중에 만들어지기는 했거든요. 2015년에 요사체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는 한옥으로 전통 한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우리 전통 한옥이 있고 그리고 메인 그 사찰은 일본식으로 되어 있고 특색 있는 절입니다. 그리고 그 대웅전 안에는 복장 유물이 있어요, 선생님. 어떤 복장 유물이 있냐면 소조 석가 열의 삼존상이 효종 때 1650년에 만들어졌는데 안에 복장 유물이 많이 들어있는 게 발견이 되면서 보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동국사의 또 다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잘난 척 엄청 하네요. 한번 갔다 왔다고. 궁금하시죠, 선생님도? 언제 한번 꼭 가세요. 한번 가봐야죠. 군산 또 선유도 그 언제 있어? 선유도 놀러 가봤습니다만. 네, 거기까지는 못 가보셨어요. 선유도 갈 적에 안 가봐야겠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일본 형식의 우리 사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보통 보면은 대웅전이나 뭐 이런 본전이 있고 옆에 스님들이 또 거처하는 곳이 따로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사찰은 일본식은 한 군데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식으로 양쪽에 방이 있고 또 주불이 모셔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죠. 선생님 주령 공부는 시켜주셔야지. 제가 뭐 경내 공부 뭐 이렇게 둘러본 거는 잘난 척 할 수는 있지만 네, 주련 내용 갈게요. 대웅전 주련입니다. 네. 대웅전 주련인데 제가 가보지도 않고 또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행초서체로 써놔가지고 참 알아보기 힘듭니다. 좀 해서체로 고쳐가지고 겨우겨우 좀 알아봤습니다. 막 이렇게 흘려서 쓰는 채를 해서체? 완전 초서체는 아니고 행서체 초서체를 합한 걸 행초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선생님 한자 쓰는 그 서체를 분류하는 것도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정자로 또박또박 쓰는 거는 뭐라 그래요? 본래 생긴 대로 상행문자식으로 쓰는 게 네. 전서체고. 전서체. 그다음에 약간 상형 문자처럼. 네. 전서체고 그다음에 예서체라고 있습니다. 네. 전서체, 예서체. 그다음에 정식으로 쓰는 거. 네. 그걸 해서체라 그러죠. 해서체. 네. 그다음에 행서체. 실제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 필기하듯이 쓰는 빠른 게 글씨를 쓰는 행서체죠. 네. 그다음에 더 좀 날려 쓰는 멋스럽게 것이 쓰는 초서체고. 그러니까 초서체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남은 잘 모르는 전문가만 하는. 그래서 행서체하고 초서체 섞어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련이 행서체하고 초서체로 쓰여 그걸 돼 있는 거. 사진을 보니까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인 거예요, 선생님? 한자 뜯어가지고 봤는데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아미타불 진금색이요. 네. 상호 단음 무등유이라. 네. 백호 완전 오수미요. 간목 징청 사대고 광중 화불 무수이라. 화보살 중 영무변이라.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미타불이 처음에 딱 나와서 아미타불을 이렇게 칭송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아미타 부처님의 진금 참된 금빛 모습은 네. 상호 금빛 모습이요. 상호 단음 무등륜이요. 상호도 부처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호 단음. 단자는 원래 이게 실말이란 의미인데 네. 우리가 보통 유학에서 4단 7층할 때 단서가 되는 단자를 얘기합니다. 네. 엄중하다. 네. 엄숙하다. 무등륜이요. 좀 차이가 없는 윤도 일륜 도리, 네. 근본 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글자를 전체로 해석을 하면 그 부처님 얼굴 상호가 단정하고 엄숙하심이 네. 비할 바가 없다. 네. 무등륜 네. 비할 바가 없다. 백호 완전 오수미라. 백호는 저는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미간에 있는 네. 걸 말씀하시죠. 백호 완자는 완연하다 뚜렷하다 이 말이고 네. 전자는 회전하다 네. 돌. 부처님 백호가 네. 백년 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오수미라. 네. 다섯 수미산과 같다. 네. 수미산을 모든 수미산을 네. 합한 거와 마찬가지 말이죠. 간목 징청 사대해라. 간목은 그 감색할 때 연보라 색을 얘기하는 감자니까 네. 간목 푸른 눈의 네. 징청 징자가 막다는 얘기고 청자도 푸를 청이죠. 맑고 푸른 눈은 큰 바다와 같고 네. 사대니까 큰 바다 같고 광중 화불 무수옥이라. 광중 빛 속에 이 말이죠. 원강 속에 이 말이죠. 부처님 이렇게 모셔진 뒤에 있는 원강을 얘기하는 거죠. 둥그렇게 네. 돼 있는 거. 네. 그 원강 속에 네. 하신불 화불은 하신불이라고 보죠. 하신불들이 무속이라. 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는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원강 속에 원강 속 네. 화보살 화에 나신 보살님들의 모습도 네. 역시
무배나 끝이 없더라. 아, 끝이 없이 많다. 많더라. 끝이 없이. 네. 장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주례는 부처님 모습을 장음하는 네. 그 장음 연물의 일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래 부처님 이 주례 내용은 네. 일본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쓴 게 아니고 네. 본래 우리나라에 있던 네, 네. 주례 내용이죠. 네. 이 간무랑 수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난존자에게 전하신 네. 아미타불 모습에 바탕을 두고 있는 주례이라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그 삼존불에서는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그 소조상이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가섭존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난존자 분이 서 계시는 걸로 삼존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련 내용을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아미타불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주련으로 담겨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모셔져 있는 게 아난존자가 옆에 모셔져 있는 거군요. 정리해야 돼요, 선생님. 스승의 날인데 정리 제가 해야죠. 뭐 간단하네요. 예, 네. 아미타 부처님이 금빛으로 딱 이렇게 장엄되어 있으니 그 모습은 그 상호는 너무너무 엄숙하고 아름답고 단정하시고 백호에서는 광명이 쫙 펼치기 위해서는 회오리처럼 딱 돌면서 점점 큰 원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해서 아마 여기에 완자가 들어가지 않았나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백호광명이 점점 크게 넓어지면서 퍼지는 그것은 정말 수미산을 다섯 수미산을 합한 모습과 같고, 그리고 그 맑고 푸른 바다와 같은 눈을 부처님이 표현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원강 속에는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또 화연한 보살들도 모습이 끝없이 많이 무변 변함없이 엄청 많이 있다. 그렇네요. 주례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얼렁뚱땅. 언제부터 선생님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어쨌든 아미타불을 칭송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불보살들과 부처님들이 이렇게 다 혼염하고 계시니 너희들은 안심하여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엄한 모습을 표현하신 주례이다 보시면 되죠. 이렇게 넓고 크게 보호해 주시고 해주시는데 편안합니다. 네, 오늘은 아미타불 를 칭송하는 주련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 동국사 언제 가실 거예요? 동국사 제가 이 올달도 좀 바쁩니다.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지난주에는 저 동남아 좀 놀다 왔고 다음 주에도 또 올달에도 또 다음 주는 시골 가야 되고 다음 달 초에는 또 이제 싱가포르하고 쿠알라룸푸르를 좀 갔다 올라갑니다. 범세계적으로 다니시네요. 선생님, 외국에 나가면 사찰에 주련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태국 가셔서 뭐 망고만 드시진 않고 사찰도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주련이 있어요. 태국에는 주련보다 바위에 크게 금빛 불상을 앉혀놓은 게 있던데 그 동네 이름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사찰에 들려봤습니다만은 주련은 못 봤습니다. 화려한 장식 이런 게 많죠. 태국 같은 데는. 그렇죠. 네. 모르죠. 태국말로 쓰는 그렇겠죠. 정말 그 생각을 못했네요. 기도에 걸리는 태국말 주련도 못 봤어요. 그렇겠죠. 네. 오늘은 또 이렇게 특별하게 저 멀리 군산에 있는 월명산 아랫자락에 있는 동국사에 다녀왔습니다. 이국적인 동국사,
청취자분들께서도 언제 여행하는 길에 들려보시면 의미가 있는 그런 사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거기 뒤에 대나무밭도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나무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때 조성할 때 일본 대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나무가 아니고 그건 죽순이 나오는 대나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는 하는데 멋있어요. 그 군산 어디쯤에 있습니까? 그 뜬금없이 동네 끝에 딱 있어요. 그래서 학교 올라가는 언덕처럼. 바닷가요? 바닷가는 아니고요. 조금 높이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기는 하는데 거기가 조성이 군산 근대 문화거리라고 해서 예전에 거기서 뭐 이렇게 있었던 역사관도 있고 군산에서 아기자기하게 잘 도로 지역을 꾸며놨더라고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버벅거리는 소리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여행 또 다녀오시고 새로운 소식도 알려주시고 오늘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여행 잘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군산까지 간 여행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오늘 스승님 모시고 스승의 날에 공부도 하고 스승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하는 시간이 돼서 오늘 뜻깊었습니다. 스승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지요. 그리고 언젠가 심한 선생님께서도 모두가 다 스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모두 서로 스승이 되는, 그리고 서로 배우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